안녕하세요. 일단 한국어로는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스튜디오 젤라 점성술 타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젤라입니다. 햇수로는 지금 10년 차 해외에 살고 있고 학사, 석사를 거치고 직장을 얻고 일도 했지만 잘리면서 저의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간략하게 제 이력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10년 정도 타로를 독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술에 대한 지식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조금 커져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이제 점성술 수업을 듣고 영어로 듣고 수료증을 2개를 받은 케이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헬레니즘 점성술 수료증을 받았고 두 번째는 택1 점성술이라고 일렉션 점성술이라고 하는 점성술의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험을 다 통과를 해서 받은 수료증이기 때문에 지식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 혼자서 자습, 독학하는 이제 지리 점성술 코스를 또 듣기도 했고 이거는 수료증은 따로 발급을 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듣는 거라서 지리 점성술 수업도 들었고 이제 70명 이상의 사람들의 차트를 무료 리딩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점성술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한 케이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따로 이제 돈을 받고 사람들의 점성술 차트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Q&A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점성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일단 이거부터 말하고 가자면 저는 홍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한번 조금 공부를 하고자 깔짝깔짝 해봤는데 크게 흥미를 못 느꼈고요. 일단 저는 일본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하는 게 이미 알고 있는 한자들도 있지만 근데 공부를 하기가 싫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대병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하고 싶다 해서 영어도 할 줄 아니까 그냥 점성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점성술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원래 인생이 힘들어질 때 다들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궁금해서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해서 그렇게 점성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Q&A 비디오를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점성술은 그렇게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인스타에 Q&A를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에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려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말로 제 생각을 풀이해가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쨌든 영상을 만들게 된 만큼 흥미를 가지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타로랑 관련된 질문이네요. 왜 카드가 뒤집혀 나오면 의미가 바뀌는지. 이건 이제 정방향, 역방향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웨이트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제가 주로 쓰는 카드는 이제 프렌치 에틸라 타로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웨이트 스미스 타로 카드의 시초가 되는 그런 타로 카드를 써요. 일반 웨이트 타로 카드랑 의미는 비슷하지만 사실 해석 방법이 진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에틸라 카드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이제 웨이트 타로 카드를 볼 때는 저는 보통 정방향, 역방향을 웨이트 타로 카드를 읽을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정방향, 역방향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예를 들어서 그 더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방향은 뭐냐? 약간 균형의 수호자, 공평함, 평등함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잖아요. 저스티스 카드가. 천칭자리?
금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기도 한데 그걸 그냥 역방향은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뭐냐? 이제 균형이 깨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고 약간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정방향, 역방향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방향 뜻의 그 반대 버전이 역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로 카드에서 이제 부정적인 카드랑 긍정적인 카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카드를 뽑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카드를 뽑으면 부정적인 면을 강화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굉장히 흥미롭고 이 질문 정말 너무 많았어요. 사주랑 점성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주를 조금 깔짝깔짝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성술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사주랑 점성술 특징이 뭐냐면 제가 느낀 대로만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사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단 사주는 동양 철학 기반으로 하고 사람이 태어난 시간 생시를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조금 일반화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너럴라이징을 해서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서로 잘 맞고 어떤 것들이 맞지 않냐를 이제 10년 단위로 대운을 이렇게 끊어서 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 수, 목, 금, 토 얘네 있잖아요. 그 오행이 서로 어디가 맞고 어디가 안 맞고 그리고 12지신도 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한자를 베이스로 합과 충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사주 자체는 저의 기준에서는 약간 흐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사주의 경우는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생년월일을 보는 경향이 있고 점성술은 분 단위까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운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사주는 대운을 기점으로 이제 1년 단위로 어떤 운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끊어서 보자면 점성술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약간 인생 전체를 조금 흐름을 러프하게 알고 싶다면 사주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싶다면 점성술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거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이거 옛날부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뿌리는 같지만 어쨌든 해석하는 방식이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냐 아니면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냐의 차이고 근데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나라랑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나라랑 안 맞는지 이거는 확실히 점성술이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모두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지리적인 측면은 점성술이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말하는 그런 지리적인 나라의 지리적인 특징과 점성술은 개인의 차트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그 나라의 차트를 보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먼데인 점성술이라는 다른 점성술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맞냐 안 맞냐는 점성술이 훨씬 정확해요. 이거는 진짜 100% 저는 진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좀 5년 정도 오래 산 경험이 있는데 사주로 보면은 저는 일본이랑 되게 잘 맞아야 돼요. 일본이랑 되게 잘 맞아야 되는데 정말 안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사주로 봤을 때는 찾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라던가 왜 내가 이 나라랑 안 맞았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점성술로 해답이 나왔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점성술, 지리 점성술로 실험을 하면서 봐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해서 해외로 하셨거든요.
근데 사주로는 알 수 없던 정보들이 점성술로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 점성술, 이거는 저는 진짜 점성술이 훨씬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타로랑 점성술로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자,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사주를 보러 가기 전에, 타로를 보러 가기 전에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험 결과에 대한 운. 이거는 볼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렇냐면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미 시험을 쳤고 나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라는 게 점성술, 사주, 타로 다 똑같이 운이 언제 들어오고 이런 거는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시험 자체라는 게 정말 그날 운이 중요하고 내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날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한 데서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험 결과 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공부하기에 좋은 운, 시험 합격하기에 좋은 시기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이제 시험 결과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합격을 할까요? 이건 사실 진짜 알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무당한테 가셔야 알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테일한 건강 진단. 이거는 의사한테 맡기세요. 저희 점성술에서 간호사분들이나 어떤 의사분들이 메디컬 점성술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해요. 근데 어쨌든 CT 찍고 촬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료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점성술로는 조금 알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1번이랑 같은데 소송이랑 법 관련된 거. 얘네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소송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택일 점성술이라든가 그 사주 택일로 나한테 유리한 날을 맞춰서 얼마나 결과가 더 잘 나오냐 약간 이런 거를 택일을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하실 게 뭐냐면은 변수가 있어요. 결과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택일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날에 이게 맞춰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변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2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 2심이 같이 이런 아까 말했듯 1번처럼 면접 결과처럼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 거는 그날 운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소송 법 관련된 거는 변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거를 100% 다 맞추기는 어렵고 이런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택일을 해서 가장 좋은 날을 맞추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보장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 코인, 도박 관련. 그런 주식이나 코인, 도박 같은 애들은 사실 세계 정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성술 사주보다는 그냥 세계 정세 뉴스를 많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있죠.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불리는 게 좋은지 부동산을 사서 돈을 불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횡재수가 있는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 플러스 세계 정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이거 팔까요? 팔지 말까요? 이런 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현대 점성술, 고전 점성술 차이. 현대 점성술은 이제 칼 융의 심리 점성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심리 상태 그리고 나의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한 그런 점성술이고 약간 요즘 시대로 치면은 살짝 MBTI 비슷한 그런 느낌이 현대 점성술이고
고전 점성술은 심리적인 부분 플러스 뭐 심리적인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심리적인 부분 플러스 나의 내면의 성장, 외면의 성장, 그리고 주변 환경, 이벤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점성술이고, 약간 개인마다 차트도 다르고 상승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유니크한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현대 점성술이랑 고전 점성술은 그런 차이가 있고, 아스펙트 보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행성들도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고전 점성술을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외행성도 보는 편이고 소행성도 어떤 부분에서는 보기는 해요. 네.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잘 맞다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질문. 타로로 아주 먼 미래는 못 보나요?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미래요.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아주 먼 미래는 못 봅니다. 이 이유를 일단 알려드리자면, 타로 점성술은 한 20% 정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타로는 30%로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타로를 볼 거면은 최대 기간이 3개월이다. 저는 최대 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 있을 때는 사주 점성술을 조금 더 보는 것들을 추천하고, 사실 타로는 심리적인 부분도 다루고 그리고 조언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내가 어떤 행동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의 도구로 쓰고자 할 때 사용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타로로 보면은 좋은 질문은 ABC 선택지가 있는데 뭘 선택하면 가장 좋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을 하고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로 면접을 보면 잘 될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이런 영역을 뭐 보는데 좋은 거지, 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거는 조금 더 길게 잡고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로로 보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생명과 관련된 건 언급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는지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죽는 날짜, 어떻게 죽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개를 할게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치료를 한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해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근데 생명 연장을 해도 난 병원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치료를 하는 날짜까지 이렇게 봐서 점성술이나 뭐 사주든 뭐 어떤 걸로 봐서 나의 생명을 꾸역꾸역 연장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정해진 삶을 주어진 기간 내에 열심히 살 건지, 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역이 윤리적인 영역이랑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지, 죽음에 대한 날짜 이런 거는 크게 뭐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잘 보려고 하지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지리 점성술에 관한 질문인데, 자기한테 맞는 나라 볼 때 도시까지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냥 미국이 아니고 뭐 뉴욕이다, LA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지리 점성술 진짜 정확해요. 내가 사주로 뭔가 그 나라에 갔는데 나한테 잘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다. 그러면 무조건 지리 점성술을 보면 왜 안 맞는지 답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지리 점성술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시카고가 굉장히 잘 맞게 나와요. 근데 약간 그 사람마다 있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기 좋은 타이밍 아니면 사업을 하기 좋은 타이밍 이런 타임라인이 각각 개개인 다르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지리 점성술의 지리적 특성을 굉장히 많이 타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연구를 해봤지만 공부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이거 다 달라요. 어쨌든 지리 점성술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나랑 어떤 나라가 잘 맞는지. 두 번째, 어느 지역에 살면 좋은지. 세 번째,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어느 위치, 어느 구역에 살면 좋은지. 네 번째, 목적에 따른 위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부, 취업, 연애, 뭐 결혼 생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목적에 따른 위치, 어디가 더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고 언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수지리랑 인테리어까지 점성술로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지리 점성술 자체가 조금 고전 점성술의 학문 영역은 아니고 왜냐하면 고전 점성술은 보통 해외로 나가면 노예 제도로 팔려갔기 때문에 현대 점성술과 조금 다르고 저도 4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거 에너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리 점성술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애도 안 낳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는 차트 해석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일단 점성술에서 결혼운, 대인관계운, 1대1 운, 뭐 커뮤니티 운 이거 다 따로 정해져 있지만 보통 결혼운, 파트너운, 대인관계, 1대1 관계운은 이렇게 같이 함께 묶어져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운이 아니라면 뭐 내가 사업을 할 때 만나는 사람 혹은 1대1로 그냥 대인관계 1대1로 내가 뭐 친구를 사귀거나 이럴 때 그런 운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고객분들 아니면 뭐 나한테 의뢰를 하는 의뢰인 혹은 사업 같이 하는 사업 동료 이런 식으로 운이 조금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운의 경우는 이제 창작물, 저작권, 뭐 어린이라든가 예술작품, 후배나 전문가 양성 약간 이런 쪽으로도 발현되고 그렇게 해석을 현대적으로 곁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점을 보시나요? 그렇다면은 점성가나 타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타로에서 자점을 보고 행동을 조심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거 진짜 자주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타로로 자점을 보고 점성술로도 자점을 따로 봅니다. 근데 이제 타로는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의 사업운이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사업운은 한 개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무슨 뭐 감전 카드랑 화재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구 그냥 가만히 있던 전구가 깨지고 그래서 전구를 사러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좀 웃기지만 자점을 보면은 내가 궁금한 거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런 카드들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자점을 보는데 이제 금전운이 궁금해서 저희 금전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봤는데 금전운은 안 알려주고 그냥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줘서 뭐가 있나 했는데 뭐 나를 저격한다든가 누가 아니면은 친구랑 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전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 질문. 점성술에서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로 다 같이 비슷한 삶을 살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답변 쓴 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0개의 행성,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플러스 상승궁 별자리 위치 플러스 미세한 각도 도수 플러스 라드 오브 스피릿 포춘까지 다 일치하려면 출생 연도, 같은 날짜, 동일한 시간 4분 이내, 동일한 지리적 위치 약 100km 이내에서 태어나야지 모든 게 똑같은 차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피셜입니다. 전 세계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36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하루에 833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간당 34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34명을 다 지역별로 이렇게 또 지리적으로 태어나는 장소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뭐 서울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면은 진짜 차트가 아예 완전히 다 똑같다 이런 경우는 뭐 0.1%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저랑 이제 차트 그나마 배치 비슷한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복싱 선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완전히 같은 차트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점성술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부모님 관계, 가족 관계, 선호하는 파트너 특징, 우울증 아니면 신경계 취향 여부, 퀴어적 성향을 타고난지 아닌지, 감정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트라우마가 많은지, ADHD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클라이언트랑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 해석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점성술이랑 사주랑 비슷한가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이런 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점성술도 보고 사주도 보면은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약간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점성술에서 일식월식에 태어난 사람들 차트의 경우는 조금 해석 방식이 아마 사주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둘 다 비슷하지만 어쨌든 시기를 이렇게 맞춰보면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고 점성술의 경우는 패턴 리딩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미래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미리 볼 수 있고요. 아마 사주는 대운별로 이렇게 대운이 10년별로 끊어져서 나오는데 대운마다 운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점성술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는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패턴 리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차트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점성술 관점에서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 타이밍 테크닉을 잘 봐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성술에서 나한테 오는 대운, 나한테 오는 세운, 나한테 오는 약간 중간운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대운을 점성술에서 대운을 봐야 되고 2번째는 길성들의 위치가 나의 네이탈 차트에서 앵글 하우스에 있는지 1, 4, 7, 10 이 하우스에 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흉성이랑 각을 안 맺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합니다. 지리 점성술적 특징도 같이 봐야 되고요. 물론
나의 지리 점성술적 특징, 현재 내가 태어났을 때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 얘네들도 같이 봐야 되고요. 좋은 운이 들어오는 특징은 사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아마 다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 끝났을 때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람마다 고유한 네이탈 차트가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날짜를 찾아서 좋은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최소한 1년 전에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일단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댓글창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웹사이트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어서 시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만약에 타로 리딩의 경우는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웹샵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음성으로 따로 파일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 이용해 주시고, 점성술은 시간이 될 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비디오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